여러분, 단어도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우선 먼저 알아야 이득인 단어들이 있어요. 꼭 알아야 하는 단어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여러 개인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단어 하나만 알면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이 되니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 단어가 여러 표현이 되는 경우 모르면 반대로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또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원어민들이 평소에 정말 많이 쓰고 우리도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쓰면서도 뭔가 확실치 않아 애매했던 동사 take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많은 학생분들이 준쌤, take는 뜻이 정확히 뭐예요? 또는 take는 같다라는 뜻이 맞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자, 왜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시느냐? 같다라는 뜻으로 알고는 있는데 또 여기저기서 영어를 접하다 보면 다른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또 그렇다고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딱 이래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이 take의 뜻과 응용 문장들을 알려드릴 거고, 마무리로 문장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늘은 이 take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take의 기본적인 뉘앙스는 취하다, 그리고 갖다 또는 가져가다예요. 그리고 이 느낌을 토대로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럼 take의 첫 번째 활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가져가다란 뜻이에요. 왜 밖에 비가 오면 상대방에게 우산 가져가 란 말을 하잖아요. 이럴 때 take를 사용해서 take an umbrella, 우산 가져가 라고 해요. take an umbrella. 그리고 또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저희 주변에 정신이 없다 보면 자꾸 차 안이나 집에 핸드폰을 놓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러는데요. 이럴 땐 그 사람에게 핸드폰 가져가 take your phone with you 라고 하면 돼요. 까먹지 말고 핸드폰을 챙겨가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take your phone with you. 자,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take your phone, 너의 폰을 가지고 가라, with you, 너와 함께 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with you, 너와 함께라는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말 기준으로 해석해 놓고 보면 조금 어색하거나 불필요하게도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각 나라의 언어에는 또 말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국인들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우리랑 말투의 차이가 조금 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take의 두 번째 활용법도 볼게요. 방금 알아본 이 가져가다라는 의미에서 조금만 응용해주면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도 돼요. take가 대상이 사물이면 가져가다가 되는 거고, 또 대상이 사람이면 데리고 가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해야 하면 Can you take me home?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Can you take? 데리고 가줄 수 있니? me home? 나를 집에.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데려다 줄게 라고 한다면 Sure, I will take you home. 자, 집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Can you take me home? 그럼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Sure, I will take you home. Sure, I will take you home. Sure, I will take you home. 자, 여러분, 제가 take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다 또는 취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어민들은 약을 먹다나 또는 영양제를 먹다 라는 표현을 할 때도 이 take를 써요. 아프면 약을 처방받아서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 먹으라고 하면 take your medicine이 되는 거고, 또 비타민 먹어 라고 한다면 take your vitamin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약을 잘 챙겨 먹었는지 묻고 싶으면 너 약 먹었니? Did you take your medicine? 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우리는 보통 우리말로 약을 먹다라고 하니까 영어로 eat이 생각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로는 약을 복용하는 건 eat이나 또는 have를 쓰지 않으니까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올바른 표현인 take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취하다라고 하면 휴식을 취하다도 되죠. 그래서 휴식을 취하다는 take a break 이라고 해요. 우리는 브레이크 하면 이 자동차 브레이크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펠링이 다른 이 브레이크는 잠깐의 휴식을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또 조금만 응용해주면 take a lunch break 또는 take a coffee break, 이렇게 센스 있는 영어 표현들도 가능해요. Let's take a lunch break. 점심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Let's take a lunch break 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자라고 한다면 Let's take a coffee break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Let's take a coffee break. Let's take a coffee break. 자, 그럼 take의 다음 뜻은 타다라는 뜻이에요. 난 버스 타고 갈게. I will take a bus. 네, 이렇게 버스나 택시를 타다라고 할 때도 take를 사용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다 take a bus, 택시를 타다 take a cab or take a taxi.
저희는 택시 하면 당연히 이 taxi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지만 영어로는 taxi or cab 둘 다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데 그냥 난 택시 타고 갈게 라고 한다면 I'll take a cab. I'll just take a cab. I will take a cab. I will take a cab. 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기 위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take a taxi예요? 아니면 take taxi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답은 take a taxi예요. 버스를 타다도 역시 그냥 take bus가 아니라 take a bus고요. 자, 그리고 둘째, 지하철은 대신 조금 다르게 표현해줘야 하는데 지하철을 타다라고 할 때는 take a subway가 아니라 take the subway라고 해야 해요. 이유는 버스나 택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태워 나르는 그 차량 자체를 말하는 건데 영어로 서브웨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갈게 라고 하면 I will take a subway가 아니라 I will take the subway 라고 한다. I will take the subway. 자, 그럼 take의 또 다른 활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us?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 역시 사진 찍다라는 표현도 이 take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예의 있게 정중히 부탁하고 싶으면 can 대신 could를 사용해서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take의 과거는 took니까 우리 사진 많이 찍었어요는 We took a lot of pictures가 되는 거죠. We took a lot of pictures on our trip.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테이크 표현인데요. 바로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선 이렇게 시간이 얼마 걸린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할 때는 주어가 보통 it이 와줘요. 그래서 걸린다는 it takes가 되는 거고 그 뒤에 소요되는 시간이 와주는 거죠. 5분 걸려요. It takes 5 minutes. 30분 걸려요. It takes 30 minutes.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It takes a lot of time. 자, 장소를 이동하던 또 어떤 행동을 하던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영어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꼭 더 공부해 보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영어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들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자,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take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실용적인 표현들 뿐이고 그만큼 다양한 표현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먼저 공부해야 하는 단어 첫 번째로 take를 알려드린 거예요. 실은 take를 사용한 표현들이 더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표현들만 먼저 골라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나머지 다른 표현들도 한번 순서에 맞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은 오늘 배운 이 표현들을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럼 이제 배운 take를 사용해 문장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문장을 만들려면 이 take가 동사라는 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take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지만 문장 안에서의 위치는 모두 동일해요. 바로 동사 자리죠. 그래서 it takes a lot of time이나 we took a lot of pictures 또는 I will take the subway 같은 문장을 보면 모두 다 이렇게 동사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에는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시간의 양을, 사진을 찍는 거면 찍는 사진을, 그리고 타는 거면 타는 것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평소문과 부정문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만 만들어주면 되고요. 시제도 동사만 바꿔주면 원하는 시제의 문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개의 예문을 보시면 현재 take에서 과거 took 그리고 미래 will take 이렇게 동사의 변화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먼저 알아야 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했어요.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여러 개인 단어들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몰라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get 하면 무슨 뜻이 떠오르세요? 네, 아마 얻다란 뜻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떤 뜻이 생각나죠? 네, 이 get이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는데 또 막상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다른 뜻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가 생각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get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get의 첫 번째 뜻이요. 그 첫 번째는 우선 이 get의 대표적인 뜻으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얻다 라는 뜻이에요. 원어민들은 이 get을 얻거나 부족한 걸 얻는다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잠이 좀 부족해서 잠을 좀 자겠다고 할 때도 이 get을 써주고 또 피곤하지만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커피를 좀 마신다고 할 때도 이 get을 써요.
그래서 잠을 좀 잔다는 영어로 get some sleep. 커피를 좀 마신다도 get some coffee.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get some coffee. 그리고 some은 약간의 또는 조금의라는 뜻인데 우리도 말할 때 생각해보면 잠자야 돼 보다는 잠 좀 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도 커피 좀 마셔야 돼 커피 좀 마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좀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주잖아요. 이렇듯이 영어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이라는 의미의 이 some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응용 문장을 보도록 할까요? 넌 잠을 좀 자야 할 필요가 있어. You need to get some sleep. You need to get some sleep. 상대방이 피곤해 보여서 잠을 좀 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You need to get some sleep. 자, 하지만 상대방은 아직 할 일이 많아 잠을 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신 자기는 커피를 좀 마셔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상황이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need to get some coffee. I need to get some coffee. 난 커피를 좀 마셔야 할 것 같아. I need to get some coffee. 자, 그 외에도 물을 좀 마셔야 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커피를 물로 대체해 주면 되겠죠. I need to get some water. I need to get some water. 자, 그리고 취직하다라는 표현도 원어민들은 이 get을 사용해서 get a job이라고 해요. 취직하다를 영어로는 직업을 얻는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취직했어 라고 하면 get의 과거인 got을 써서 I got a job 이라고 해요. 나 취직했어. I got a job. 자, 그리고 이성 친구가 생긴 것도 원래는 없었는데 생긴 거기 때문에 이 get을 사용해서 I got a boyfriend 또는 I got a girlfriend 라고 해주고 또 주사를 맞다도 영어로는 이 get을 써주면서 get a shot이라고 해요. 주사를 맞다 get a shot. 그리고 머리를 자른다고 할 때도 get a haircut. get a haircut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로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또 해보시면 아주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get의 두 번째 활용법을 볼게요. 방금 알아본 이 얻다란 뜻에서 조금만 응용해주면 물건을 사다란 뜻도 가능해요. 물건도 없거나 부족해서 얻기 위해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get을 얻다란 뜻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사다란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아니 근데 준쌤 있잖아요. 영어로 무엇을 사다는 이 buy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대답은 네, 맞아요. buy는 사다는 뜻이 맞고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buy라는 표현보다 get으로 무엇을 산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지난주에 새 폰 샀어 는 영어로 I got a new phone last week 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샀다 I got 새 폰을 a new phone 지난주에 last week 그는 새 차를 샀어요도 역시 he got a new car he got a new car. 자, 그리고 또 요즘은 온라인 쇼핑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영어로 나 이거 인터넷에서 샀어 라고 한다면 I got it online. I got it online 이라고 해요. 원어민들은 구어체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이 인터넷이란 표현을 인터넷이란 단어보다 online이란 단어로 훨씬 더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나 이거 인터넷에서 샀어 라는 표현은 영어로 I got it online. I got it online. 좋아요. 그럼 get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뜻 그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도착하다 하면 영어로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혹시 arrive인가요? 네, arrive로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arrive란 단어보다 get이란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네, 이렇게 I will arrive there보다 I will get there. I will get there 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거기 도착하면 전화 줄게 라고 말할 때도 이 get을 사용해서 I will call you when I get there 이라고 해요. 내가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내가 거기 도착하면 when I get there. I will call you when I get there. I will call you when I get there.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연결고리 when을 사용해서 짧은 두 문장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어준 건데요. 혹시 영어에 긴 문장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긴 문장 영어 어순편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대학생이 된 아이에게 엄마가 이 말을 참 많이 하죠. 너 어젯밤에 집에 언제 들어왔어? 자, 이 말도 결국 어젯밤에 집에 언제 도착했냐는 말이니까 get을 사용해서 When did you get home last night? 어젯밤에 집에 언제 들어왔어? When did you get home last night?
자, 여러분 이렇게 몰랐으면 내 영어 어쩔 뻔했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아주 중요한 동사 get의 다양한 쓰임새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들이나 뜻만 배우고 끝나버리는 영어 공부는 하지 않죠. 결국 이 get도 문장을 만들어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다양한 예문들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생각해 주시면서 예문을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계속해서 get의 네 번째 뜻을 보도록 할게요. get의 네 번째 뜻은 바로 이해하다예요. 물론 understand 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지만 또 구어체로는 이 get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 이해돼? 라고 물으면 Do you get it? Do you get it? 이라고 물으면 되는 거고, 너 이해됐어? 이렇게 과거 시제로 물어보면 Did you get it? 이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어? Did you get it? 네, 이해됐어요. Yes, I got it. Yes, I got it. 자, get의 다음 활용법은 받다란 뜻의 get이에요. 문자나 이메일 또는 전화를 받는 것도 이 get을 사용하고, 또 수술도 받는 거니까 이 get을 사용해서 표현해요. 문자 받다는 영어로 get a text message, get a text message. 전화 받다는 영어로 get a call.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를 받았어 라고 하면 I got a call last night 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받았다, I got 한 통의 전화를 a call 어젯밤에 last night. 자, 그리고 어젯밤은 영어로 마지막 밤이라고 해서 last night이라고 해요. 어젯밤은 yesterday night이 아니라 last night. 자, 이 외에도 환불받다라는 표현도 영어로는 get a refund, get a refund 라고 하고, 또 할인받다도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라고 해요.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표현인데요. 바로 어떤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가 되어가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get이에요. 이번 건 예문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Let's go home, it's getting cold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우선 let's 동사는 무엇을 하자라는 표현이고, let's go home은 집에 가자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음 문장에 get이 사용된 건데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It is getting cold. It is getting cold. 이 get cold라는 표현은 추워지다 라는 뜻인데, 아까는 해가 있어서 춥지 않았지만 이제 해가 저물면서 추운 상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get을 사용해 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문장에 추워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의 BING가 사용된 거예요. 집에 가자, 추워지고 있어. Let's go home, it's getting cold. Let's go home. It's getting cold. Let's go home. It's getting cold.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더 나아지다 또는 더 좋아지다는 영어로 get better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처음엔 잘 영어를 못했는데 이제 점점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중이면 I am getting better 이라고 하는 거죠. 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I am getting better. I'm getting better. 자, 그리고 이 표현이 좋은 건 누가 아플 때 빨리 나으란 표현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병문안을 가서던 또는 통화로던 쾌유를 빕니다. 또는 빨리 나으세요 라고 한다면 I hope you get better soon 또는 I hope you get well soon 이라고 하시면 돼요. 빨리 나으세요, get better soon 또는 get well soon. 자, 오늘은 이렇게 필수 중에 필수인 동사 get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동사는 일상생활에서 늘 쓰일 수밖에 없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만큼 모르면 그만큼 손해고 알면 또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동사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이 get이라는 동사가 대체가 안 되는 동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착하다라고 하면 arrive라는 표현도 있고, 또 받다라고 하면은 get 대신 receive라는 단어도 쓸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선호되고 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이 get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어다운 영어, 또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려면 이 get을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배운 이 get의 여러 가지 뜻은 한 번에 다 몰라도 돼요. 심지어 저는 가능하면 한 번에 절대 여러 표현을 다 공부하지 말고 우선 마음에 드는 것부터 또는 쉽게 느껴지는 것부터 나눠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원래 영어는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 나눠서 적당히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도 어려운 표현이나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은 일단 나중으로 미루세요. 그리고 쉽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부터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쉬운 표현들부터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단어에 대한 전체적인 감이 더 생기면서 처음에 어려웠던 표현도 다시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한국어라는 훌륭한 언어를 할 줄 알면서 거기다 플러스로 영어도 배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이미 대단한 도전이고 훌륭한 거죠. 자, 그래서 급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으세요. 원래 언어는 차근차근 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은 원어민들이 정말 평소에 늘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쓸 줄 알아야 하는 단어 make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 make란 동사도 역시 take나 get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동사이긴 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단어를 원어민들은 일상에서 실제로 어떠한 뜻들로 사용하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렇게 쓸 수 있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원어민들이 정말 입에 달고 사는 동사 이 make의 뜻과 응용 문장들을 알려드리고 거기다 다양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하셔서 이 make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make 하면 역시 만들다라는 뜻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 make를 또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make의 대표적인 뜻인 만들다예요. 원어민들은 결국 이 표현을 무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한다는 건데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재료들을 사용해서 없던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make란 표현을 써요. 파스타를 만든다는 영어로 make pasta. 그리고 특정 메뉴가 아닌 그냥 저녁에 먹을 음식을 만든다 라고 할 때도 make dinner 이라고 하죠. 보통 요리하다 하면 쿡이 생각나실 수도 있지만 이 쿡만큼이나 아주 자주 사용되는 게 바로 이 make예요. 그럼 한번 응용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나 오늘은 저녁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make dinner tonight. I don't want to make dinner tonight. 일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뭘 만들어 먹기도 귀찮고 그럴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저녁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make dinner tonight. 자, 근데 또 저희 어머니들을 생각해보면 본인들을 위해서는 안 하셔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피곤하셔도 음식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문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I have to make breakfast for my kids. I have to make breakfast for my kids.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야 한다. I have to make breakfast for my kids. I have to make breakfast for my kids. 자, 그럼 make의 두 번째 활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이 make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다 라는 의미에서 돈을 벌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돈을 벌 때도 원어민들은 우리가 없던 돈을 일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 make란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보통 이 벌다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earn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돈을 벌다는 earn money 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돈을 벌다라고 할 때는 make money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I made a lot of money last year. I made a lot of money last year.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작년에 많은 돈을 벌었어. I made a lot of money last year. 자, 그리고 이건 과거 표현이니까 또 미래 표현으로 바꿔서 I will make a lot of money this year 이라고 응용해 줄 수도 있겠죠. 나 올해는 돈 많이 벌 거야. I will make a lot of money this year. I will make a lot of money this year. 좋아요. 그럼 이제 make의 세 번째 뜻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흥미로워져요. 왜냐면 이 make 다음에 it이라는 단어가 오면 성공하다 또는 무언가를 해내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표현은 원어민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성공했어 또는 우리가 해냈어 는 영어로 we made it, we made it 이라고 해요. We made it! We made it! 여기서 it은 목표한 그 무엇이 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문장도 가능해요. My daughter made it to her dream school. My daughter made it to her dream school. 내 딸이 꿈꾸었던 학교에 입학을 했어 라는 뜻인데 이렇게 to 다음에 목표했던 무엇이 나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딸이 꿈꾸던 학교에 입학했어. My daughter made it to her dream school. 자, 그리고 요즘 TV에서도 경연대회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아마 각자 응원하는 가수들이 있으실 텐데 자기가 응원하는 가수가 결승전에 진출했다라고 말할 때도 무언가를 해낸 거니까 원어민들은 make it이란 표현을 써요. My favorite singer made it to the final round. My favorite singer made it to the final round. 네, 결승전에 진출한 거니까 이번에도 to 다음에 결승전 무대에 the final round가 와주면서 My favorite singer made it to the final round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결승전에 올라갔어. My favorite singer made it to the final round. 그럼 make의 네 번째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make a 명사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대표적인 표현 중에는 make a cal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make a call, 이 표현은 전화를 만들다가 아니라 전화를 걸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can I make a call 또는 can I make a phone call 이라고 하면 제가 전화를 걸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또 지금 내 상사에게 전화 걸게 라고 한다면 I will make a phone call to my boss now 라고 하는 거죠. I will make a phone call to my boss now. 자, 그럼 다음이요. 다섯 번째 표현인데 일상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중 하나가 이 make a bed 라는 표현이에요. 이번에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침대를 만들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 뜻이 아니라 침대를 정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Make a bed. Make a bed. Did you make your bed this morning? 너 오늘 아침에 침대 정리했어? Did you make your bed this morning?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런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또 내가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침대를 정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I make my bed every morning. I make my bed every morning. 좋아요. 정말 유용한 make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그 여섯 번째 표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무언가를 계획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혹시 플랜인가요? 네, 플랜이 맞긴 맞는데 원어민들은 무엇을 계획하다라고 할 때 이 플랜을 make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해줘요. 그래서 계획하다는 make a plan 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플랜 자체가 계획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플랜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make a plan 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 will make a plan 이라고 하면 내가 계획을 짤게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또 이 문장 다음에 for를 사용해주면 무엇을 위해서 계획을 짜는지도 표현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will make a plan 다음에 for this summer vacation 이라고 해주면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짤 거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내가 짤게. I'll make a plan for this summer vacation. I will make a plan for this summer vacation.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계획 짜는 것을 부탁하고 싶으면 Can you make a plan? 이라고 물어봐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번 여행은 네가 계획을 좀 짜줄 수 있니?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Can you make a plan?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f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for this trip 이라고 해주면 돼요. 이번 여행은 네가 계획을 짜줄 수 있니? Can you make a plan for this trip? Can you make a plan for this trip? Can you make a plan for this trip? 네, 오늘은 이렇게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make의 다양한 활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드렸다고 꼭 한 번에 이 모든 표현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항상 영어는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 페이스로 꾸준히 가는 거고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접했을 때는 내가 우선 마음에 드는 표현이나 또는 내가 생활하면서 더 자주 쓰게 될 것 같은 표현부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새해를 맞아서 이번에는 영어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위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올인원 패키지 강의도 오픈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